여러분,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달걀 한두 개. 혹시 이게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과 위장을 조용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60대 이후 달걀이 위험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들도 꼭 함께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영양가도 높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달걀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죠.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소화 속도, 흡수 방식,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나는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소화가 더뎌지면서 이와 장이 점점 답답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고 위장도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달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트림이 나오는 경험 말이에요. 혹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의아해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은 달걀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먹으면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전하게 달걀을 드시는 법,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 그리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들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절반이 겪는 현실. 자, 그럼 지금부터 숫자로 보는 현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60대 이상 인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5명 정도는 이미 콜레스테롤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모르고 젊을 때처럼 식습관을 유지하면 수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산 분비량이 30에서 40% 정도 감소합니다. 위산이 줄어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달걀처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전처럼 빠르게 분해되지 않고 위 속에서 덩어리째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위산 부족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서 잘 조절해 줬어요. 많이 들어오면 배출하고 부족하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빨리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고 장에서 소화되고 배출되는 전체 과정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딥니다. 그러면 음식이 배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답답함, 트림, 변비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먹어도 괜찮겠지.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죠. 특히 아침에 달걀을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왜 요즘 속이 자꾸 더부룩할까? 왜 아침만 먹으면 트림이 나올까? 하시는데 알고 보면 달걀 섭취량과 조리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CH3. 달걀이 아니라 소화 능력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달걀이 나한테 안 맞나 봐. 달걀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문제의 중심은 달걀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달걀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우리 몸의 능력이 변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달걀 3개를 먹어도 문제 없었어요. 위산도 충분히 나오고 간도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고 장 운동도 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이 모든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먼저 위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위산이 부족하면 달걀 속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덩어리채로 위 속에 남아 있으면서 소화가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러면 위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위가 피곤해지는 거죠. 결국 음식이 장까지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다음은 간 이야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배출하고 부족하면 직접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의 이런 조절 능력이 둔해집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달걀 1개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담즙 분비가 감소하는 문제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액체인데요.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담즙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노른자 속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더 힘들어지고 몸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차 올라가고 혈관도 서서히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좋아서 먹은 음식이 과하게 누적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달걀이 나쁜 게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섭취량, 조리 방법, 먹는 타이밍이 복합적으로 건강을 흔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걀을 끊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CH4 70대 이만호 어르신의 실제 사례.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과 나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금 바꿨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이만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만호 어르신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나가시고 건강 프로그램도 자주 보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르신은 아침마다 달걀을 3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완전 삶은 달걀로요. 수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먹으면 근육도 튼튼하고 건강하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달걀 3개를 드시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너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느끼셨대요. 처음에는 소화가 좀 안 되나? 하고 넘기려고 하셨는데 점점 가슴도 답답해지고 숨쉬기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가족분들이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위장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대요. 평소에 달걀 얼마나 드세요? 아침마다 3개씩 먹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아, 그게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달걀을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3개는 너무 많아요. 이만호 어르신은 그제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먹었던 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강혜정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여러 개씩 드셨대요. 흰자는 단백질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셔서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날달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생달걀을 드셨는데 장내 세균 감염으로 고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좋아서 꾸준히 먹던 습관이 오히려 몸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건강해.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습관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도 없이 곧바로 달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나 바쁜데 빨리 먹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위장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단백질 덩어리인 달걀이 들어오면 위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산 분비도 제대로 안 되고 소화도 힘들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을 너무 단단하게 삶거나 기름에 세게 굽는 조리 방식입니다.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아서 노른자까지 딱딱하게 만들거나 기름을 많이 두르고 센 불에서 바싹 구우면 소화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도 부족하고 소화 효소도 줄어든 상태인데 딱딱하게 조리된 달걀은 위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몇 시간씩 위 속에 남아 있으면서 속을 불편하게 만들죠. 세 번째, 여러 개를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아침에 두세 개 먹어둬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더 그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달걀 3개를 한 번에 먹으면 부담스러운데 소화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더욱 힘듭니다. 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호텔 조식 같은 데 가면 달걀에 소시지, 베이컨이 함께 나오죠? 맛있어 보이고 푸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건강 측면에서는 최악입니다. 소시지와 베이컨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까지 더하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혈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시는데 그 한 번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정제된 흰 빵이나 설탕 많은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달걀에다가 식빵 한두 장, 그리고 커피에 설탕 좀 넣어서 마시면 든든하잖아요. 맞습니다. 든든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도 문제인데 혈당까지 오르면 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런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달걀 먹고 바로 진한 차나 산미가 강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녹차 한잔 하면 개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달걀 먹고 바로 진한 차를 마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처럼 산이 강한 음료는 위산과 만나서 위장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에 몸을 살리는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 하나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조리한 달걀은 신이여 여러분에게 여전히 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됩니다. 첫 번째,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정도의 반숙이 소화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숙 상태의 달걀은 단백질이 적당히 응고되어 있어서 위장에서 소화하기 쉽습니다. 완전히 딱딱하게 익힌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분해되죠. 반숙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이 끓으면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찬물에 바로 담가서 식히시고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반숙은 좀 무서운데요. 세균 걱정도 되고요. 걱정 마세요. 6분 이상 삶으면 안전합니다. 흰자가 완전히 익었다면 세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스크램블입니다. 단,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익히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크램블은 소화도 잘 되고 먹기도 편합니다. 두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기억하세요. 색이 진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시금치나 케일 같은 초록 잎채소, 붉은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죠. 왜 이런 채소들이 좋을까요?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데 달걀의 노른자에 있는 지방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달걀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매일 달걀만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달걀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이 많습니다. 흰살 생선이 대표적이죠. 명태, 대구, 가자미 같은 담백한 생선들은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순두부찌개나 된장국에 두부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콩류도 좋습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것들이죠. 콩에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달걀, 생선, 두부, 콩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먹는 방식을 바꾸세요. 조금씩 규칙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노화된 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한 개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는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한 번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비싼 유기농 달걀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유기농이 좋긴 하지만 일반 달걀도 충분히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신선한 달걀 구입하시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싸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제철 채소 사다가 달걀과 함께 드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건강하게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밤새 쉬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마시면 위산 분비도 자극되고 장 운동도 시작됩니다. 물 한 컵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1개 또는 이틀에 1개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달걀 외에도 단백질 식품은 많습니다. 달걀 먹지 않는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매일 2~3개씩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로 줄이면 허전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줄이세요. 이번 주는 하루에 2개, 다음 주는 하나 반, 그 다음 주는 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이시면 몸도 적응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먹는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 시간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화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먹으면 소화되기 전에 잠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하죠. 숙면에도 방해가 되고 다음날 아침에 속도 불편합니다. 네 번째,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달걀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한두 숟가락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을 보호해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채소 먹고 그 다음에 달걀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소화도 한결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조리 시간을 지키세요. 반숙은 6분에서 7분, 스크램블은 약불에서 천천히. 이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타이머 맞춰 놓고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매번 시간 재는 게 귀찮은데요. 처음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감으로 아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식사 기록을 남기세요.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달걀 1개, 점심 두부국, 저녁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달걀 2개 먹은 날은 속이 불편했네. 1개 먹은 날은 괜찮았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병원 가실 때도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평소에 이렇게 먹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배출도 도와줍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한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1컵, 오전에 한두 컵, 점심 먹고 1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루틴들이 처음에는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일주일만요. 속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내일 아침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이번 주부터 달걀 섭취량을 재설정하세요. 나이에 맞게 이게 핵심입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매일 2~3개씩 드시던 분은 이번 주는 하루에 1개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내일 아침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10분 기다리기, 그 다음 단호박이나 채소 한두 숟가락, 그리고 부드러운 반숙 달걀 1개. 이게 완벽한 시니어 아침 식사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단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속의 답답함이 줄어들고 트림이 덜 나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게 맞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달걀 하루에 1개만 먹을 거야. 너희들도 나 좀 챙겨줘. 자녀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오늘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하세요. 부모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궁금한 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 약은 무엇을 드시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 달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직접 여쭤보세요. 일곱 번째, 꾸준히 배우세요. 오늘 달걀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음식, 다른 건강 정보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실천하는 자세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달걀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함께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 채널이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달걀 하나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